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크리스탈 스트럭처에서의 그 퀀텀 메케니컬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피리어딕한 포텐셜을 갖는 구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내부에서 EK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었고요. 그다음 그거에 대한 가장 마지막 페이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EK 다이어그램이 그냥 원 디멘셔널한 구조에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막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밴드들이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방향에 대해서 피리어딕한 포텐셜을 갖는 경우였고요. 그 다음 이제 그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하게 패킹되어 있는 구조에서도 다르죠. 지금 원자 간의 거리도 다르고, 원자 간의 거리가 다르다는 것은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포텐셜의 그 구조가 다를 것이고, 이 포텐셜의 구조가 다르면 기본적으로 다른 EK 다이어그램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가장 마지막 버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갈륨 아세트랑 실리콘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해봐도 하나는 먼저 첫 번째로는 양쪽, 그러니까 100 방향과 111 방향으로 커브가 다르다. 커브가 다르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펙티브 매스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죠? 이펙티브 매스가 다르다는 것도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이 이 그 가장 낮은 위치, 그다음 가장 높은 위치가 거기에서 밴드갭이 결정이 되는데, 이 밴드갭이 K값이 같은 위치인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래서 K값이 다른 경우는 모멘텀을 그 변화를 수반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 다이렉트 밴드갭 세미컨덕터와 인다이렉트 밴드갭 세미컨덕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밴드갭 세미컨덕터에서는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바로 떨어지면서 포톤을 방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그것에 해당하는 포톤을 방출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옵티컬 데인시티 오브 스테이트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관련이 있는데요. 이 이 과목에서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어쨌건 이 그 Hν 요 값이 이 값에 해당하는 빛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업소션을 할 때에도 이 실리콘과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효율에서도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업소션 될 확률, 업소션 되는 그 양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깊이당, 그러니까 갈륨 아르세나이드 기판이 있고 실리콘 기판이 있는데, 이 기판에서 빛이 들어올 때 여기에서 단위 깊이당 흡수되는 갈륨 아르세나이드 흡수되는 빛의 양과 실리콘에서 흡수되는 빛의 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익스팅션 코에피션트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인다이렉트 갭이냐 다이렉트 갭이냐에 따라서 그 과학적인 특질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는 갈륨 아르세나이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알루미늄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알루미늄의 포션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그 상당히 다양한 특징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의 몰 프랙션에 따라서 이 밴드 엣지 에너지와 밸런스 맥시멈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그 X와 L하고 감마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방향성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방향성, 어느 방향으로 돼 있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X라는 건 이 X 방향으로에 대해서 지금 밴드 엣지 에너지는 알루미늄 몰 프랙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합니다. L은 이런 커브를 그리고
감마는 이런 식의 커브를 그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보면 그걸 이제 그것 때문에 델타 EV와 델타 EC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V가 지금 원래는 그 1.42였는데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그리고 델타 EC도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데 이때는 뭐냐면 얘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X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밴드갭이 이렇게 여기까지는 점차 증가를 하다가 이 이후로는 다소간의 감소를 하다가 이게 점점 커지면 다시 증가를 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밴드갭 자체도 바뀌고 밴드갭 자체도 원래 오리지널 그 갈륨 알세나이드였을 때 1.4일 때와도 다르고 그 다음 요 옆에서 다시 보면 요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다이렉트 밴드갭과 인다이렉트 밴드갭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XL 감마 여기에서 레벨이 이 값들이 여기까지는 이게 제일 높은 값이었다가 여기서는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값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로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이런 식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알루미늄 몰 프랙션이 바뀌면 첫 번째로는 밴드 에너지가 바뀌잖아요. 밴드갭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는 이제 아까 빛을 내는 것도 웨이블랭스에 대한 그 웨이블랭스 셀렉션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만 개형만 봐도 점점 알루미늄 몰 프랙션을 높이면 밴드갭이 커지죠. 그죠? 밴드갭이 커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웨이블랭스가 점점 더 단파장으로 가는 거죠. 점점 더 단파장으로 가는데 가다가 요 위치 그러니까 0.46 정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차피 빛을 낼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인다이렉트 밴드갭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이렉트 밴드를 가지면서 포톤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요 영역까지에서만 존재를 한다. 그 점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알루미늄 몰 프랙션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크리스탈 구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크리스탈들이 이렇게 구조가 있습니다. 크리스탈들 구조가 있는데 이 간격은 원래 정해져 있는 거죠. 크리스탈 구조에서.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서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슈링크 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탈 사이에 이게 완전히 무슨 스프링처럼 쭉쭉 늘어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겠지만 이 크리스탈 사이에 간격이 바뀌겠죠, 그죠? 한마디로 라디스 컨스턴트가 변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변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스트레인이 발생을 할 때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보면 지금 이 경우는 이 밴드 제일 위쪽과 여기가 지금 매칭 제일 낮죠. 그래서 여기는 인다이렉트 밴드갭입니다. 인다이렉트 밴드갭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에미션을 못하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B 2% strain makes germanium a true direct band gap. 그러니까 스트레인을 걸면 그때 요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로 바뀝니다. Material by lowering the gamma valley down to L valley level. 그러니까 이쪽이 내려와서 L보다 더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balance band structure also changes slightly. 이쪽도 바뀝니다. 이게 이쪽이 내려오고 이쪽이 올라가는. The band gap energy becomes much smaller. 그리고 밴드 갭 에너지도 바뀌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포톤 제너레이션.
이런 일이 가능하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제가 아까 여기 실리콘 인다이렉트 밴드갭이라고 했잖아요. 저머늄도 인다이렉트 밴드갭입니다. 그러니까 저머늄, 실리콘 요런 그 원자과 전자가 4개인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인다이렉트 갭을 가지기 때문에 빛을 방출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LED나 그런 그 라이트 에미팅하는 뭐 레이저라든지 그런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공정은 실리콘이 제일 그 하기가 편하고 CMOS 테크놀로지랑 컴패러블 하고요. 뭐 저머뇽도 비슷합니다만 어쨌건 이런 물질들이 또 쓸 수 있다면 그걸로 라이센스로 쓸 수 있다면 매우 큰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빛을 내려는 것에 대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을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서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논문은 2017년에 나온 논문이라서 비교적 따끈따끈한 논문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Low Threshold Optically Pumped Lasing in Highly Strained Germanium Nanowires.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라인 여기가 저머늄 나노 와이어입니다. 여기고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스트레인을 준 거죠. 그러니까 highly strained 했으니까 아마 땡겼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건 땡기면 요 구조에 대해서는 최소한 스트레인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밴드가 바뀌게 된 거죠. 다이렉트로 바뀌게 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빛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옵티컬리 펌프드라는 건 이건 뭐냐면 여기다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전류를 인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를 인가하지 못하면 거기에다가 하이 에너지를 넣어야만 빛이 나올 텐데 그래서 여기서 외부에서 펌핑을 한 겁니다. 펌핑. 빛을 조사를 한 거죠. 빛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 빛이 조사된 것 때문에 여기 밴드갭에 맞는 빛이 방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방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레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징을 하려면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루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 요만큼하고 요만큼 영역이 일종의 미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빛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성된 빛들이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방출되는데 그 중에 이쪽으로 간 빛과 이쪽으로 간 빛은 백앤포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더욱더 증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강된 빛이 이제 이쪽 방향하고 이쪽 포지션에서 이제 방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한 레이저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광전자 공학이나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스트레인을 가했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나오게 할 수 있었다. 그런 응용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얘는 나노 와이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벌크한 구조가 있다. 벌크한 물질이 있으면 이런 물질은 스트레인을 가하는 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스트레인을 가한다고 해도 힘이 어디에 얼만큼 작용될지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얇은 멤브레인이 있으면 이 경우는 조금 더 핸들링하기가 쉬울 겁니다. 스트레인을 가하는 게.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고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알고 있는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 그런 분야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멤브레인이 얇기 때문에 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틈틈이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그냥 보통 책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밴드갭 에너지가 실리콘 갈륨 아르세나이드 이런 애들이 구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다음 템퍼러처에 의해서도 변화를 한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통상적으로는 이런 그 밴드 갭이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룸 템퍼러처에서는 1.42와 1.12였다면 사실은 룸 템퍼러처보다 작을 때에는 밴드 갭이 올라가고 밴드 갭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다음 높을 때는 밴드 갭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런데 그런 그 커브에 대해서는 대략 뭐 이런 수식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t room temperature and under normal aspect pressure, the values of the band gap are 1.12 electron volt for silicon and 1.42 electron volt for gallium arsenide. These values for high purity materials. An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band gaps of most of the semiconductor decrease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nd near room temperature, the band gap increases with the pressure P. 지금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또 pressure P가 증가를 하면은 밴드 갭이 증가를 한다. And while the silicon band gap decreases with pressure. 그러니까 이거는 또 프레셔에 따라서 갈륨 아르세나이드는 증가를 하고 실리콘은 또 감소를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냥 그 학부 때 배웠던 책에 나와 있는 값이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실험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가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시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여러분 아마 학부 때도 배워서 친숙한 density with state와 그 다음 Fermi Dirac distribu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반도체 내에서 전류의 거동을 이해를 해야 그걸 통해서 지금 반도체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기 때문에 어떤 피지컬 프로퍼티가 생기고 이런 것들, 특히 소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뭐 전류가 어느 정도 전압일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경우에 이제 전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류는 어디서 오는가를 보면 flow of charge죠, 그죠? 그럼 charge가 이동을 하는 건데 이 charge는 어디서 생기냐? The number of electrons or holes that will be available for conduction. 전도에 사용될 수 있는 일렉트론하고 홀의 양, 그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일종의 charge density는 어디서 오냐라고 하면 the number of available energy state. 일단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퀀텀 메케니컬한 비헤비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the density of state as a function of energy. 각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각 에너지 레벨에 지금 전자나 그 홀이 찰 수 있는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냐, 그 스테이트가 몇 개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각 에너지 레벨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레벨에서의 스테이트를 생각하려면 에너지는 또다시 K랑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각 K 스페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K 스페이스에서 얼만큼 스테이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역으로 에너지 레벨에서 각 스테이트가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매스메티컬 데리베이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다루고 있으니까 수비디의 인피니트한 포텐셜 박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트한 포텐셜 박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0부터 a까지, 그 다음 y가 0부터 a까지, g가 0부터 a까지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포텐셜이 0이고 거기를 벗어나는 경우는 포텐셜이 무한대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축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인피니트, 여기까지가 a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3축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영역의 그 외에서는 인피니트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 경우에 대해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려면 그 x, y, g에 대해서 separation of variable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포텐셜이 0인 경우에 대해서 되는 거고, 요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그 3D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각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x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y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kx 제곱은 이렇게 되니까 kx는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레시프로칼 k랑 x랑 레시프로칼 스페이스에 있으니까 요게 어차피 사각형인 거는 동일할 텐데요. k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kx, ky, kg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kg가 되는 게 낫겠네요. y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각각 여기가 a분의 파이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레시프로칼 스페이스에서 kx가 a분의 n파이로 되는 거죠. n이 1, 2, 3, 4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1D인 경우에는 이 한쪽 방향에 대해서는 kx 플러스 1 마이너스 kx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까 nx 플러스 1 a분의 파이에서 nx니까 a분의 파이로 해서 여기 이렇게 a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D인 경우에는 이 볼륨을 생각해 보면 a분의 파이에 이렇게 third로 해서 표현이 될 거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결국 볼륨 오브 a single quantum state in 3D 3D 구조에서 그 하나의 퀀텀 스테이트가 이제 볼륨이 저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density of quantum state는 G라고 해서 표현을 할 텐데요. 이 G가 물론 temperature에 대한 함수고요. 그다음 GK가 이 K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지금 K 스페이스 이 포인트 하나하나가 KX 플러스 1이 하나 사이의 간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K 공간 하나에서의 볼륨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 이 쉘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요 구간이 되는 거죠. 요 구간에 대해서 요 전체 쉘로 이게 지금 스피어잖아요. 스피어니까 스피어를 생각을 해보면 4파이 k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shell of a k space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x, y, g의 그 다 양수값인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전체 스피어를 생각을 해보면 요 영역에 해당하는 거는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8분의 1을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양의 스테이트인 경우에 대해서 고려를 한 거고 이게 한마디로 2분의 1의 3승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이런 거를 그 디제너레이티드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상 그 EK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 K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이 포인트들이 여기가 K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K1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죠. 두 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8개니까 8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이 2는 스핀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덴시티잖아요. 덴시티. 단위 면적, 단위 볼륨당으로 해서 표현을 했을 때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K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K와 E가 릴레이션이 있다고 했고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K는 이렇게 되고요. DK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 DK를 했냐면 여기서 지금 DK니까 그거를 D2로 바꾸는 거죠. D2로. 그러면 그렇게 해보면 결과적으로 GT2의 D2에 대해서 as a function of E 해보면 the total number of states between E and E plus DE in the crystal space volume of a cube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요만큼이 이제 DK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K제곱 요렇게 해서 온 겁니다. K제곱.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4파이 A의 서드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the density of quantum state per unit volume and per unit energy 요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즉 프로포셔널하다. 어디에? 에너지에 대해서 루트 2에 대해서 프로포셔널하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세미컨덕터에 대해서 좀 익스텐션을 해보면 the EK curve near K0 at the bottom of the conduction band can be approximated as a parabola. 얘가 루트 2에 대해서 되니까 E-EC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EV-E는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이 두 개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G2가 컨덕션 밴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E-EC로 해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공유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이 V도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공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게 density of state입니다. density of state가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증가하면 여기 요 위치에서는 density of state가 하나도 없는 거죠. 0인 거죠. 0. 그 다음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나는 값을 가진다. 이쪽 아래 방향으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값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HNU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떨어지는 게 HNU1이다. 여기가 떨어지는 게 HNU2고 여기서 떨어지는 게 HNU3라고 하면 에너지가 점점 큰 놈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에너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G2의 양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ensity of state가 늘어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3D 벌크 구조인 경우입니다. 3D 벌크. 그죠? 벌크 세미컨덕터. 벌크 세미컨덕터이기 때문에 XY 지방향으로 그 포텐셜을 그렇게 잡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 2디멘셔널 스트럭처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벌크가 아니라 최소한 이쪽 방향으로 대해서는 약간 속박되어 있는, 그리고 원 디멘저라는 구조라고 하면은 이제 이쪽까지 XY가 속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와이어 같은 거 있죠. 와이어. 그 다음 제로디면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조그마한 큐브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density of state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늘의 숙제는 density of state를 이 각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벌크였다면 2D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2dimensional, 이거는 3D. 그래서 1D랑 0D인 경우에도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지금 3D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처음에 스타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2D인 경우, 1D인 경우, 0D인 경우에는 각각씩 그걸 줄여가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솔루션을 아마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숙제라기보다는 그 일반적인 책들에 보통 어펜딕스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이 동영상이 배포되는 날짜가 4월 1일이죠. 그러니까 4월 8일까지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출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제가 새로 알려드린 그 이메일 주소, 그 이메일 주소에다가 그대로 여러분이 스캔한 버전을 올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꼭 펜으로 적어서 스캔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워딩이나 뭐 어떤 랩탑이든 뭐든 이용해서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면 그걸로 그대로 이용한 것을 스캔을 하든 아니면 그 파일 자체를 보내시든 어떤 형태로든 저한테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4월 8일까지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Fermi Direct Distribution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냥 Statistical Law에 대해서 여기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Statistical Law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맥스웰 볼츠만 Probability Function이고요. 이 경우는 이제 그 기체 같은 어떤 클래시컬한 입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펑션을 가지고 distinguishable하고 no restrictions such as permitting only one particle per state at an energy E. 그러니까 뭐 한 군데 꼭 하나만 넣어야 되거나 하는 그런 거랑 상관없는 그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들, 그냥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그 일렉트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 고체 내에서의 일렉트론, 그게 이제 Fermi Direct Probability Function이라는 걸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NE가 있고 그다음 GE가 있는데, NE는 Number of Particle per Unit Volume, 그러니까 그 density죠, density가 되겠고, 그 다음에 G는 Number of Quantum State, 그러니까 density of state죠, 그죠? 그렇게 될 때 이 비율에 의해서 이 F가 결정되고, 이게 the ratio of field state to the quantum to total quantum state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런 형태로 주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과목에서는 지금 현재 생략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statistical law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 thermodynamics나 뭐 이런 거 책에도 보면 좀 나와 있고요.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indistinguishable하고, 그 다음에 should obey powerless exclusion principle, 이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퀀텀 파리클, 그러니까 일렉트론, 일반적인 고체 내에서의 일렉트론에 대해서 그 룰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즈-아인슈타인 프로버빌리티 펑션은 indistinguishable 하고요. 그러면서 no limit to number of particles in each quantum state. 그러니까 각 퀀텀 스테이트에는 몇 개가 들어가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일반적인 포톤이 이제 그런 거에 해당하죠. 그래서 포톤의 경우에는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ermi Dirac Distribution 펑션을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일단 만약에 에너지가 이 F보다 작은 경우에는 Fe는
1이고요. 그 다음 에너지가 이 F보다 큰 경우에는 FE는 0입니다. 언제 그렇냐면 K 값이 K가 아니라 T가 0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스텝 라이크한 펑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면 T가 0인 경우에는 전자들이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모든 스테이트에 다 차 있어요. 이렇게 차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1이고 그 위에서는 0인 이런 상황은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F가. 그래서 이 F는 여기 어딘가에 존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온도가 이렇게 0보다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지금 열을 받아서 아까 그 밴드가 깨지면서 이렇게 일렉트론들이 확률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여기서 올라가고 또 여기서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커버처가 이제 이런 개형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온도가 더 올라가면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density of quantum state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런 커브를 그린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T가 0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안에 일렉트론들이 전부 다 차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금 요 식에서 이 F라는 위치에서는 이 F는 여기다 이 F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 2에다가 이 F를 넣으면 얘가 2분의 1이 되죠. 즉 FE가 2분의 1이 되는 값이 2F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e probability of a state being occupied FE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the probability of a state being empty 그거는 1-FE가 되니까 원래 FE가 이런 커브를 그린다면 1-FE는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the Fermi-Dirac probability function and the Maxwell-Boltzmann approximation 이 볼츠만 approximation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E-EG가 KT보다도 충분히 큰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 요 식에서 보는 거죠. 요게 요거보다 충분히 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 1을 무시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1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FE는 거의 요 커브에 그대로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EF 오버 KT.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그리자면 요런 개형을 따르는 건데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랑 요 커브랑 요 커브를 비교하면 최소한 요 위치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E-EF가 KT보다 충분히 큰 상황이 되면 그때는 간단하게 보다 내용을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 게 가능할 수 있겠다. 그 점을 시사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예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템퍼러처가 300켈빈이다. 그때 determine the probability that an energy level 3kT of the Fermi level is occupied by an electron.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게 지금 3kT라는 거죠. 3kT면은 그 경우에 대해서 FE는 거의 한 4.74% 정도. 아주 낮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the ratio of a electron to available quantum states can be quite small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determine the temperature at which there is an 1% probability that an energy state is empty. 그러니까 1%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는 지금
FE가 0.01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템퍼러처는 756.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이 템퍼러처가 돼야 그 경우가 이제 그 에너지 스테이트가 empty인 게 1%인 그 정도가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크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템퍼러처 레벨에 따라서 이 그 probability 펑션의 그 값이 되게 큰 베리에이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determine the energy at which the Boltzmann approximation may be considered valid within 5%. 이거는 5%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원래 오리지널 Fermi Dirac distribution 펑션과 그다음에 이게 볼츠만 approximation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원래 펑션하고 그러니까 approximation 펑션 이게 볼츠만이죠. 여기서 이게 오리지널 펑션이죠. 빼고 그거를 이걸로 다시 나눈 게 0.05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해보면 그러니까 5% 그렇게 되게끔 차이가 나는 게 5% 그렇게 해보면 요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바꿔보면 E-EF가 KTLN의 1 over 0.05가 되면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3KT 정도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E-EF가 만약에 3KT보다 크면 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5%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볼츠만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 앞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요걸 가지고 Fermi Dirac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어떤 그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칠 때 그 거치는 과정에서 그 값이 만약에 E-EF가 3KT보다 큰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수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볼츠만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한다 또는 사용해도 된다 이런 거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한 거냐면 여기 보시면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그게 flow of charge였고 이 charge가 반도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